안녕하십니까, 임금용입니다. 2023년 제3회 전기기사 전기자기학 CBT 보고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속밀도가 0.3 웨버/미터 제곱인 평등 자개 내에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길이 2m의 직선 도체를 자개의 방향에 대하여 60도의 각도로 놓았을 때 이 도체가 받는 힘은 약 몇 뉴턴인가? 자, 이 문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자속 밀도가 0.3 웨버/미터 제곱인 평등 자개, 이런 자개가 있어요. 이렇게 자개가 있는데 여기에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길이 2m의 직선 도체를 자개 방향에 대하여 60도의 각도로 놓았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놨다는 얘기죠. 방향에 대하여 한 60도만 요 정도. 요게 이제 도체예요. 직선 도체. 요 각도가 60도란 얘기입니다. 60도. 자기 방향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의 자속 밀도는 0.3 웨버/미터 제곱. 그리고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5A. 그리고 요게 길이는 이 도체의 길이는 2m랍니다. 이때 이 도체가 받는 힘은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몰라도 우리 공식에 의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죠. 요거는 전동기 원리에서 이제 플레밍 왼손 법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플레밍 왼손 법칙, 도체가 받는 힘이에요. BLI sin 세타다 해서 요 공식으로 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B 자속 밀도죠. 자속 밀도 0.3 웨버/미터 제곱. L 도체의 길이 2m. 그 다음에 I 도체에 흐르는 전류 5A. 이때 사인 세타 각도 60도. 얘네들을 이 공식에다 적용하면 우선 전류부터 적어줬네요. 전류 곱하기 자속 밀도 곱하기 길이 곱하기 사인 60도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계산하면 이때의 도체가 받는 힘은 2.6 뉴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전동기 원리 도체가 받는 힘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관련된 공식으로 해결한다는 거, 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전개 중에 놓여 있는 점 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그 점에 있어서의 무엇이라고 하는가? 전개의 색이죠? 암기.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정전계와 정자계의 대응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암기예요. 그죠? 그래서 1번은 좀 틀린 게 1번은 가우스 정리 나타낸 건데 B를 자속 밀도를 발산시키면 0이다. 0이 나와야 되는데 요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요거는 푸아송의 방정식. 푸아송 방정식 나타낸 건데 이것도 이제 틀렸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4번은 뭐예요? 요거는 쿨롱의 법칙이네요. 그죠? 쿨롱의 법칙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4승이 아니라 14승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요런 거는 암기지요. 그죠? 암기. 3번은 요게 이제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 이거는 인덕터에 저장되는 에너지 구하는 공식입니다. 저장되는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에요. 에너지.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암기. 다음 문제 할게요. 4번 강격 디메타인 두 개의 평행판 전극 사이에 유전율 입시론의 유전체가 있다. 전극 사이에 전압 Vm 코사인 오메가 T 볼트를 가했을 때 변이 전류 밀도는 요것도 암기죠? 답은 2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평행판 전극 사이 두 개의 평행판이 있는데 간격이 D메타랍니다. 요거 뭐예요? 콘덴서죠. 그죠? 콘덴서 사이의 유전율을 입시론이라고 할 때 이때 전극 사이의 전압, 이 전압을 이렇게 줬을 때 여기서의 변이 전류 요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거 변이 전류 밀도는
요렇게 구한다는 거. 요거 암기예요. 암기입니다. 콘덴서의 변이 전류 밀도. 전류 밀도기 때문에 단위가 암페어 퍼 미터 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암기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5번 단면적이 S메타 제곱 단위 길이당 권수가 N0인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기를 보니까 공식 찾아라 이런 문제예요. 암기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기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자속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암기해야 되는 공식이죠. 요거 암기하시고요. 자, 참고 보시면 여기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잖아요. 그죠? 단면적이 S인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에서 이때 자기 인덕턴스 L은 흐르는 전류분의 권수 곱하기 자속이에요. 근데 자속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자속 부분에 얘를 적용하면 n의 제곱에 i 이렇게 약분되면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때 단위 길이당 권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 길이 L에다가 단위 길이면 1m죠. 1m를 적용하면 이때 인덕턴스는 투자율, 면적, 권수의 제곱이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요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암기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번 환상철심의 권수 100K인 A코일과 권수 400K인 B코일이 있을 때 A의 자기 인덕턴스가 4헨리라면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몇 헨리인가? 자, 상호 인덕턴스 물어봤죠. 상호 인덕턴스는 루트 A 코일의 인덕턴스 곱하기 B 코일의 인덕턴스. 원래 여기다 이제 결합계수 K가 이렇게 곱해지는 건데 K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결합계수는 1이다 이렇게 봐도 무관한 거예요. 요걸로 해서 이제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는데 A 코일의 인덕턴스는 얘가 4헨리랍니다. 그럼 우리 B 코일의 인덕턴스만 알면은 상호 인덕턴스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거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좀 전에 5번에서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걸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L 분의 투자율 S의 권수의 제곱. 이게 인덕턴스인데 A 코일의 인덕턴스가 4헨리래요. 4헨리랍니다. 4헨리. 근데 A 코일의 권수 몇 회? 400회. 400회가 아니라 100회네요. 100회. 권수가 100회인 A 코일이라고 했으니까는 요 권수가 100회. 그러면 요거의 결과값 알 수 있겠죠. 요거 n의 제곱 넘어와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L분의 투자율 S는 요거 100의 제곱이니까 100의 제곱분의 4. 얘 계산하면 나오겠죠. 얘가 몇 나오냐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네요. 얘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어떤 값이? 얘가. 자, 그러면 우리 B코일의 인덕턴스는 얘도 똑같이 길이의 투자율 S의 권수의 제곱이겠죠? 권수. 자, 얘가 몇이라고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권수. B코일의 권수는 400회네요. 400의 제곱. 얘 계산하면은, 얘가 몇 나오나요? 64헨리 나오네요. 64헨리. 그러면 A코일의 인덕턴스와 B코일의 인덕턴스 구한 거죠. A코일의 인덕턴스 4헨리. 이건 문제에서 줬고요. 그 다음에 B코일의 인덕턴스 64. 이건 우리가 알아낸 값이죠. 두 개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은 상호 인덕턴스가 몇이죠? 16헨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번에는 요거 인덕턴스 값 요 공식 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번 자기 인덕턴스 L헨리의 코일에 전류 I아를 흘렸을 때 자기의 세기가 H 암페어 턴 퍼 메타였다. 이 코일을
진공 중에서 자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 밀도 보기를 보니까 공식이 되겠죠. 그럼 이거 무슨 문제? 암기하는 문제. 자, 자개의 세기에서 에너지 밀도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진공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투자율, 진공 중에 투자율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이라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극의 세기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웨버, 길이가 3cm인 막대 자석을 120A/m의 평등 자개 내에 자력선과 30도의 각도로 놓으면 막대 자석이 받는 회전력, 막대 자석이 받는 회전력, 이게 나오면 회전력 뭐예요? 토크잖아요. 그죠? 토크, 회전하려고 하는 힘. 요 공식으로 해서 답을 찾습니다. 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막대 자석의 회전력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요거 M 자극의 세기를 의미합니다. 네. 요게 이제 요 대문자 M이 이제 모멘트거든요. 모멘트는 자극의 세기 곱하기 길이로 구할 수가 있지요. 자, 자극의 세기 문제에서 줬어요. 그죠? 자극의 세기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웨버. 그 다음에 길이 3cm 줬지요. cm는 기본 단위 미터로 환산할 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H 평등 자개의 세기예요. 자개의 세기 120A/m. 예.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각도, 자력선의 각도는 30도 줬네요. 30도. 그래서 얘네들을 이 공식에다 적용하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길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평등 자개의 세기입니다. 120 곱하기 사인 각도 30도 하면은 고학년 계산기로 계산하는 거죠. 1.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 메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런 문제가 나오면 비슷하게 나오던가 똑같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겠지요. 네, 요거 암기하고 직접 정리하고 고학년 계산기 넣어서 계산해 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번 무한히 넓은 두 장의 도체판을 D미터의 간격으로 평행하게 놓은 후 두 판 사이에 V볼트의 전압을 가한 경우 도체판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 퍼 미터 제곱인가? 자, 이런 내용이죠? 무한히 넓은 두 장의 도체판을 이렇게 놓고요. 간격을 D메타로 떨어뜨려 놓고 두 판 사이에 전압을 인가했답니다. 이거 뭐예요? 콘덴서잖아요. 그죠? 이 콘덴서에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때 작용하는 힘을 구해라. 네,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보기를 보니까 공식 찾아라. 이런 문제네요. 그죠? 요거 3번입니다. 암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네, 암기하고 우리 좀 전에 어떤 문제 풀어봤죠? 콘덴서 관련해서 변이전류 구하는 공식. 그것도 역시 암기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는 꼭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출제가 되면 똑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0번 공극을 가진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총 권수 n회, 철심의 투자율 뮤 헨리 퍼 미터, 단면적 S미터 제곱, 길이 L미터이고 공극의 길이가 델타 미터일 때 공극부의 자속 밀도 B 웨버 퍼 미터 제곱을 얻기 위해서는 몇 암페어의 전류를 흘려야 하는가? 자, 이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예,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총 권수, 이 권수가 n회, 철심의 투자율, 요 철심의 투자율이에요. 투자율. 그 다음에 요 철심의 단면적. 그 다음에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그 다음에 공극의 길이, 요 공극, 빈 공간이에요. 요걸 제 델타로 주고, 일때 이 공극부의 자속밀도 B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흘려야 하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다 유도하고 뭐 정리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 요것도 보기 보면 공식이죠.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암기. 그래서 답은 3번. 예, 전류는 이렇게 흘려야 여기 공급부의 자속밀도 B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예,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뭐 내용은 이렇게 돼요. 뭐 자속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식을 정리한 다음에 전류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는 거죠, 다시. 예, 그렇게 해서 요 식이 나온다는 거. 예, 요것만 알아두시고요. 암기하고 넘어가 주세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는 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글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되겠죠. 자, 패러데이 법칙 나왔어요. 패러데이의 법칙은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전자유도 법칙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요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전자유도에 의하여 회로에 발생되는 기전력은 자속 쇠교수의 시간 변화율에 비례한다. 요 기전력은 자속 쇠교수의 시간 변화율. 요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요걸. 얘가 커지면 기전력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알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요 자속 쇠교수의 시간 변화율이 dt분의 d파이를 의미한다는 거. 네, 이거 알아두시고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2번 반지름 Am의 방구형 도체를 대지 표면에 그림과 같이 묻었을 때 접지 저항 R옴은 단 로 옴 베타는 대지의 고유 저항이다. 자, 요 문제는 여기 RC는 로 입시론이란 공식으로 이제 구하는 건데 여기 저항 물어봤죠? 저항. 그래서 C가 넘어가면 C분의 로후 그 유전율 요 입시론 유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C가 정정 용량이거든요. 근데 요 구도체의 정정 용량은 4파 입시론 A 요 9의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요렇게 구해요. 구도체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반구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의 반이 되겠죠. 그래서 반을 나누면 이때 정정 용량 C는 2파이 입시론 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파이 입시론 A를 적용하고 로 유전율 하면 입시론 유전율 약분돼서 남는 건 뭐예요? 2파이 A분의 얘가 남는 거예요. 그럼 얘랑 똑같은 게 1번에 있네요.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건데 나는 이게 어렵다 하시면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방구형 도체의 접지 저항은 이거다. 암기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다음 문제 갈게요. 13번 전위 함수 v가 이런 값을 가질 때 점 2,1,0에서 전개의 세기는 자, 얘가 x고 얘가 y고 얘가 z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때 전개의 세기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 공식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전개의 세기 2는 마이너스 라블라 v 그리고 마이너스 그라이데이션 v 요거 나블라와 그라이데이션 똑같은 뜻이거든요. 요게 편미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나타냅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편미분해라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그라이데이션이 요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편미분 요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 그라운드 x분의 그라운드 요게 이제 편미분해라 그 뜻이거든요. x에 대해서만 미분해라 뭐를? 전위 V를. 자, 그럼 얘를 여기다 이렇게 곱해주면, 요거를 X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아닌 건 상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미분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X만 빼고 그냥 다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X만 빼고 다 없어지면 얘네들 없어지겠죠. 그 EX만 미분하면 돼요. EX. 미분하는 거 어떻게 해요? 요거 X 위에 1승이 있는 거죠. 그죠? 요 1승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요 앞에 있는 수와 곱해져요. 그러면 2 곱하기 1은 2. 그러면 X.
예, 그리고 또 이 승수는 1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빼줘요. 그러면 x의 0승이 되겠죠. 모든 수, 뭐 무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수의 0승은 1이에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 하면 2만 남는 거예요. 2. 그래서 여기서 x에 대해서만 미분해라 하면 여기 2가 남고요. 얘는 뭘까요? y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런 식이겠죠. 그라운드 y분의 y.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없는 걸로 보고 이걸로만 미분하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y가 사라지고 5z만 남겠네요. 그죠? 그럼 얘가 5z가 되고요. 예. 그리고 여기 z 요거는 이 식에서 z에 대해서만 미분해라. 그죠? 그러면 z 여기 있네요. 그럼 나머지 것은 없어지고 z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z 1승이니까 1승이 내려와서 5y에 곱해줘서 5y만 남네요. 그죠? 그럼 z 0승이니까는 얘는 1이 되니까 5y만 남네요. 그럼 얘가 5y.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2i 플러스 5zj 플러스 5yk 요렇게 남겠지요.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된 거고 2, 1, 0 xyz라고 했죠. 그죠? 얘네들을 이젠 여기다 적용하면 이 i는 뭐 xyz 없으니까 그리고 5z, z 0이네요. 0 적용하면 얘 0 되고요. y는 1이죠. 여기 1 적용하면은 그냥 5k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요렇게 적용하면 마이너스 2i 얘는 0이니까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여기다 적용하면 마이너스 5k다 해서 요런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답은 3번이네요. 예.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 주세요. 네, 똑같이 나오면 푸는 거고 똑같이 안 나오면 그냥 이런 문제 안 맞추셔도 합격하실 수 있으세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무한히 넓은 두 장의 평면판 도체를 간격 dm로 평행하게 배치하고 각각의 평면판에 면전화 밀도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쿨롱 퍼 미터 제곱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 전기력 선은 면의 수직으로 나와 평행하게 발산한다. 이 평면판 내부의 전개의 세기는? 자, 보기를 보니까 이것도 역시 공식을 찾아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어떤 공식이냐면 두 개의 무한 평행판 도체 내부의 전개의 세기. 네. 즉 이런 거예요. 무한 평판이 평행하게 있을 때의 전개의 세기. 요거 공식입니다. 공식은 유전율분의 면전화 밀도. 네, 여기 면전화 밀도 이렇게 줬지요. 네, 그래서 요거 찾으시면 돼요. 답은 1번. 여기서 추가해서 더 말씀드리면 무한평판이 두 개일 때 전개의 세기는 이렇게 가고요. 무한평판이 한 개일 때 요거 이렇게 한 개일 때 전개의 세기는 이 유전율 분의 면전화 밀도 이렇게 돼요. 무한평판이 두 개일 때는 유전율분의 면전화 밀도, 무한평판이 한 개일 때는 2 곱하기 유전율분의 면전화 밀도. 요거 구분해서 암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무한히 넓은 두 장의 평면판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볼게요. 15번 전하 Q 쿨롱이 진공 중에 자개 H 암페어 턴 퍼 미터의 수직 방향으로 V 미터 퍼 세컨의 속도로 움직일 때 받는 힘은 몇 뉴턴인가? 자, 요것도 역시 보기를 보니까 공식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기자기약은 공식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꽈락은 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무슨 내용이냐면 진공 중에 자개가 H, 그러니까 자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직 방향으로 전하가 이 Q 쿨롱의 전하가 수직 방향으로 V 미터 퍼 세크의 속도로 움직일 때 이때의 이 전하가 받는 힘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역시 공식이죠. 공식. 공식입니다. 답은 4번이네요. 4번.
예, 이런 공식에 의해서 쭉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우리 좀 전에 1번에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이제 풀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서는 이제 도체의 길이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L은 요 점전화가 이동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예, 뭐, 그게 조금 다를 뿐이에요. 공식은 똑같습니다. 자, 보면, 전류는 시간의 변화에 대한 전하량의 변화를 전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시간분의 전하량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요거는 요 전하량 요 앞에다 두고 T분의 L이다. 이렇게 정리되죠. 요 T는 시간이고 L은 이동 거리입니다. 즉 미터 퍼 세크란 얘기예요. 미터 퍼 세크 뭐예요? 시간당 이동한 거리 속도죠. 그래서 이 T분의 L을 속도로 이렇게 표시하면 요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로렌츠의 힘이에요. 네.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공식이죠. 공식. 그래서 이 공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우선 수직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럼 세타가 90도가 되겠죠. 사인 90도는 1이에요. 그럼 남는 건 Q, V, B가 되겠죠. Q, V, B. 여기서 B는 자속 밀도예요. 자속 밀도는 투자율의 자개의 세기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적용해 주면 공식은 요거 B 대신 투자율, 여기 진공중이라고 했으니까 진공중, 공기중, 진공중에 투자율 적용하면 요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겠죠. 얘는 1이라고 했고요. 남은 거 얘가 이제 받는 힘이 되겠네요. 이 전하가 받는 힘. 그래서 얘랑 똑같은 게 4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간다. 암기예요. 그냥 암기만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6번 면적 S메타 제곱 간격이 D미터인 평행판 콘덴서에 전하 Q쿨롱을 충전하였을 때 정전에너지는 요런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것도 이제 암기예요. 콘덴서의 정전 에너지. 근데 여기서 C가 이렇게 콘덴서의 정정 용량은 D분의 유전율 곱하기 S.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면 식은 요런 걸 좀 어려워 하시는데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요거 어떻게 정리할까요? D분의 2 입실온 S분의 Q의 제곱이죠. 요건 분수의 분수, 번분수로 정리하는 거예요. 요 Q는 1분의 Q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분수의 분수, 번분수라고 하거든요. 요거 정리는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해서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게 2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에서는 콘덴서,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에너지 구하는 공식, 그리고 콘덴서에서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 이거 두 개 공식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두 개 암기하고요. 얘를 여기다 적용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직접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0.2 마이크로파라드인 평행판 공기 콘덴서가 있다. 요 단위 뭐죠? 파라드, 정정 용량 단위입니다. 정정 용량 단위. 평행판 공기 콘덴서의 정정 용량이 0.2 마이크로파라드란 얘기예요. 전극간에 그 간격의 절반 두께 유리판을 넣었다면 콘덴서 용량은 약 몇 마이크로파라드인가? 단 유리의 비유전율은 10이다. 자, 전극간에 그 간격의 절반 두께래요.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요렇게 공기 콘덴서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의 정정 용량 C, 여기는 제로라고 할까요? C라고 할게요. 여기 C라고 표현했으니까 정정 용량, 우리 좀 전 문제에서 콘덴서의 정정 용량 단위 뭐죠? 극판의 간격 분의 유전율 곱하기 극판의 면적, 요렇게 구한다고 했죠. 얘가 공기래요. 공기. 그럼 유전율은 공기 중에 유전율이 되겠네요. 얘가 몇이라고요? 0.2 마이크로파라드다. 그런데 여기서
전극 간의 그 이 간격의 절반 두께로 유리판을 넣었답니다. 유리판을 넣었대요. 네, 이때 유리판을 넣었을 때 이때의 전체 정적 용량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인데 여기서 유리의 비유전율은 10이라고 줬죠. 얘가 비유전율이 10이랍니다. 이제 요거 가지고 정적 용량 구하는 건데 이제 나눠진 거예요. 유전체가 나눠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정적 용량 다르고 여기 정적 용량 다르겠죠. 얘를 C1이라고 두고 얘를 C2라고 둬서 계산을 하면 이제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요런 정적 용량 C1과 C2가 어떻게 돼 있죠? 직렬로 되어 있죠. 직렬일 때의 합성 정적 용량은 합분의 곱. 예, 요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C1부터 구하면 요 간격은 뭐죠? 이 떨어진 간격의 2분의 1배, 절반 두께니까 2분의 D가 되겠죠. 그래서 요 공식에서 간격은 2분의 D분의 여기는 그냥 그대로 공기가 있겠죠. 그래서 공기 중에 유전율 곱하기 면적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요것도 역시 번분수예요. 2분의 D 분의 얘는 1분의 공기 중에 유전율 곱하기 면적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D분의 이렇게 두 개 곱해서 2 입시론 S. 요거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곱해주고 요거 뒤에만 따로 이렇게 적어 놔도 되지요? 요거 이거랑 똑같네요. 요거 몇이라고요? 0.2 마이크로파라드. 그래서 2 곱하기 0.2 마이크로파라드는 0.4 마이크로파라드다. 그래서 C1 여기에서의 정적 용량은 0.4 마이크로파라드. C2도 똑같이 구하는 겁니다. C2 두께가 몇이에요? 2분의 D. 이 두께 반이니까. 그리고 얘는 여기 유전율은 공기 중에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이렇게 계산이 되지요. 여기는 공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유전율이 공기 중에 유전율만 적용이 된 거고 여기는 비유전율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유전율은 공기 중에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곱하기 면적이 돼야 돼요. 예. 근데 여기 비유전율 몇이라고 했죠? 얘 10이라고 했죠. 10. 그래서 2분의 D에 10 곱하기 공기 중에 유전율 곱하기 면적. 얘도 번분수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얘 분의 1 분의 2분의 D.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그러면 2 곱하기 10은 20. 20에 D분의 공기 중에 유전율 곱하기 면적만 남겠네요. 얘 몇이라고요? 얘 0.2 마이크로파라드. 그래서 20 곱하기 0.2 마이크로파라드 하면 4 마이크로파라드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얘는 4 마이크로파라드. 자, 이거 두 개 가지고 합성 정적 용량만 구하면 됩니다. 합성 정적 용량 어떻게 구한다고요? 합분의 곱. 그래서 0.4 플러스 4분의 0.4 곱하기 4 하면 0.36 마이크로파라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새로운 유전체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직렬로 들어갔냐 병렬 형식으로 들어갔냐 이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 파악한 후에 만약에 직렬이면 이런 공식, 병렬이면 병렬로 들어간 건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예, 여기가 이제 뭐 유리로 들어가고 여기가 공기다. 이건 병렬이에요. 병렬로 들어갔을 땐 얘가 C1이고 얘가 C2면 C1 플러스 C2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예, 요것만 잘 파악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요거 정적 용량 구하는 공식에다가 다 대입하셔가지고 직접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예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8번 내구의 반지름이 Am, 외구의 내 반지름이 Bm인 동심 구형 콘덴서의 내구의 반지름과 외구의 내 반지름을 각각 2A, 2B로 증가시키면 이 동심 구형 콘덴서의 정적 용량은 몇 배로 되는가?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동심 구형 콘덴서. 구형은 뭐죠? 공 모양이란 얘기예요. 공 모양인데 두 개의 공이 중심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공 안에 중심이 같은 공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이 사이에 지금 정적 용량, 요 정적 용량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내구의 반지름, 요 안에 있는 반지름을 A, 외구 내 반지름, 요 바깥에 있는 공의 반지름을 B라고 할 때 여기에서의 정적 용량 C는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네, 요렇게 구하는데 여기서 이 반지름을 각각 2배씩 증가시켰대요. 즉, 이 공식에다가 얘를 2B를 적용하고 얘를 2A 적용하고 얘 2A, 얘 2B를 적용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적용하면 요런 식이 되고요. 요 밑에 2로 묶으면 2, B-A 분의 요거는 다 곱해야죠. 그럼 4AB가 나옵니다. 얘랑 얘랑 약분하면 2가 돼서 2를 앞으로 빼면 2 곱하기 4파이 입시론 제로 B-A 분의 AB 이렇게 돼요. 얘가 뭐죠? 얘가 내 반지름이 A, 외구 반지름이 B일 때의 정적 용량이죠. 이때에 이 반지름을 2배씩 하면 몇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2배. 네, 2배. 그래서 C'는 뭐예요? A, B 반지름을 2배씩 증가했을 때 정적 용량이죠? C'는 2배로 증가하기 전에 정적 용량이 2배가 증가한다. 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반지름을 2배로 증가하면 정적 용량도 2배로 증가된다는 거. 만약에 여기서 4배로 증가하면 정적 용량도 4배로 증가하는 거예요. 4배입니다. 이게 어떤 도형이라고요? 동심 구형 콘덴서. 동심 구형 콘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한 변의 길이가 L미터의 정삼각형 회로에 전류 I아가 흐르고 있을 때 삼각형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자, 이런 내용이죠. 삼각형이 있대요. 정삼각형. 여기에 제 길이가 L이고요. 여기에 I아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이때 이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해라. 이거 암기입니다. 암기예요. 똑똑하신 분들이 공식으로 다 정리해 놨어요. 자, 정삼각형은 이렇게 구하고요. 정사각형은 이렇게 구하고요. 정육각형은 이렇게 구합니다. 암기라고 했어요. 예, 암기. 이거 유도하는 방법 모르셔도 돼요. 암기.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 이거랑 같은 게 4번에 있네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 암기!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자개의 세기의 h가 이런 값을 가질 때 점 2,3,5 이게 x, y, z가 되겠네요. 에서 전류密도는 몇 암페어 퍼 미터 제곱인가? 자, 전류 밀도 물어봤습니다. 전류 밀도는 전류를 이제 면적으로 나눈 그 값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로테이션 자개의 세기로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요거 공식입니다. 네, 요거 자개를 회전시켜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요렇게. 예, 요렇게 이제 나블라 로테이션 H 이렇게 계산하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제 회전시킨다 해서 이제 공간의 의미인데 이건 이제 행렬로 구할 수가 있어요. 행렬로 구하는 방법은 이래요. X, A, X 방향, Y 방향, Z 방향. 그 다음에 요거 편미분. 한 다음에 H의 X성분, Y성분, Z성분을 요렇게 차례대로 써줍니다. 근데, 자개의 세기. 요렇게 줬지요. 그런데, AX, X성분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0을 적용한 거고요. AY성분. Y성분은 XY 있네요. 그래서 XY 이렇게 써준 거고요. Z성분 마이너스 XZ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XZ. 요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제 요거 우리 정리해야죠. 요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우선 AX방향은 요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요렇게 곱한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일단 요렇게 먼저 곱해 볼게요. 요렇게 곱하면 그라운드 Y분의 그라운드 마이너스 XY 빼기 요렇게 빼기 그라운드 Z분의 그라운드 XY를 곱해준 거죠. 요게 무슨 방향? X방향. AX 성분이란 얘기예요. 자, 요번엔 AY.
얘도 요렇게 곱해 주려고 보니까 여기가 없지요.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얘를 그라운드 x분의 그라운드 적어주고요. 0을 적어줘요. 예, 그러면 요렇게 계산 가능하겠죠? 요렇게. 자, 그라운드 x분의 그라운드 곱하기 0. 0에다 어떤 수를 곱해도 0이죠. 그래서 0 나온 거예요. 0. 그리고 마이너스 요렇게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그라운드 x분의 그라운드 마이너스 xz. 요렇게 적용한 거예요. 예, 빼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해서 y방향은 요렇게 정리가 됐고요. 요번엔 z방향. z방향 하려고 보니까 아예 없네요. 이럴 때는 z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az를 여기다 옮겨놓으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수 있죠. 그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옮겨서 보면 우선 일단 요거부터 얘가 이렇게 옮겨오죠. 요거부터 할까요? 그라운드 x 분의 그라운드 xy 마이너스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하려고 보니까 0이 있죠. 0.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든 0이에요. 그래서 0. 얘 방향은 AZ 방향 해서 이제 얘를 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라운드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편미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해라. 근데 y가 없어요. y가 없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0, 얘는 0이 되고요. 얘는 0,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0. 마이너스 z. 여기도 없네요. z가 없잖아요. 그죠? 편미분해야 되는데 z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0. 그러면 x방향은 없네요. 아예. ax 방향. 그죠? 자, 요거 보니까 마이너스 xz를 x에 대해서만 미분해라. 그러면 얘만 남겠죠. 그죠? 이런 거잖아요. zx. x에 1승 있는 거고 1이 내려가서 z에 곱해지고 여기는 하나 빼주니까 x에 0승. 모든 수의 0승은 1. 그래서 z만 남습니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z만 남겠네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요게 곱해져서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z ay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그 요거 보면 여기도 xy를 x로 편미분해라. 그럼 요건 y만 남는 거죠. 그래서 y의 az.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xyz 2, 3, 5 얘를 여기다가 적용하면 5는 z 5ay 플러스 y는 3 3az 해서 이때 전류 밀도는 5ay 플러스 3az다. 해서 답은 몇 번이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예, 4번. 그래, 요렇게 해서 요거 전류 밀도 관련된 내용 풀어봤는데 요게 좀 이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셔도 되고요. 여기선 요거 삼행삼열 행렬 정리하는 방법만 숙지해 주세요. 예, 이런 데서 기초수학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예, 요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2023년 제3회 전기기사 전기자기학 CBT 보고 문제 풀어봤습니다. 예,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풀어보셨듯이 전기자기학에서는 공식만 알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공식 같은 거는 이해가 조금 어렵더라도 그날그날 암기해 주시는 게 점수 올리시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저는 다음 CBT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